간단히 말하면 국내도 외환위기에 들어갈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아직은. 근데 나머지 국가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레버리지를 덜 쓴 상태, 그리고 그 상태가 상당히 건전한 상태. 그래서 지금 그 신용평가 담당 직원들이 볼 때 언급하는 것은 두 군데 정도 됩니다. 뭐냐면 튀르키예, 브라질 정도. 튀르키예 정말 이상하죠. 어쨌든 근데 그런 데들을 빼고는 나머지는 어느 때보다도 좀 건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시아 외환위기를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이 지금 엔화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죠. 윤땡호 고객님, 엔화가 150엔 이상이고 위안화가 7.2위안을 넘는 것 등 아시아 외환위기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아시아 외환위기 가능성이 없냐? 전혀 아닙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아시아 신흥국 중에 가장 그 최상위 국가 세 군데가 문제되고 있어요. 일본, 중국, 한국. 예. 이게 사실 상태가 제일 좋은 데들이거든요. 나머지들은 더 나쁜 데들이에요. 근데 여기들은 숫자들이 그렇게 나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일본은 일본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한국도 지금 왜 이렇게 환율이 강하게 절하되고 있느냐, 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세 개가 오히려 문제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가 문제가 없다면 아시아 외환위기 가능성이 없는 거다라고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 여기 문제가 있죠. 하지만 원래는 다 어디가 터져요? 이 밑에, 아직 탄탄하지 않은 곳들. 간단히 말하면 국내도 외환위기에 들어갈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아직은. 근데 나머지 국가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레버리지를 덜 쓴 상태, 그리고 그 상태가 상당히 건전한 상태. 그래서 지금 그 신용평가 담당 직원들이 볼 때 언급하는 것은 두 군데 정도 됩니다. 뭐냐면 튀르키예, 브라질 정도. 튀르키예 정말 이상하죠. 어쨌든 근데 그런 데들을 빼고는 나머지는 어느 때보다도 좀 건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시아 외환위기를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이 지금 엔화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죠. 150엔이 깨졌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느냐? 저는 못 지킬 거라고 봅니다. 또 깨질 거라고 봐요. 왜냐? 이 일본에 대한 그런 그 엔화에 대한 부분은 예전에 그 상당 부분 역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1997년에서 98년도 그 외환위기가 그때 이제 일본 정부가 개입했어요. 그래서 1998년 4월 10일에는 하루에 2.6조 엔까지도 개입한 거죠. 이렇게까지 개입을 했어도 결론은 뭐냐? 실패했어요. 123원에서 147엔까지 그냥 급등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일본이 터졌냐? 그리고 혹시 방어에 성공했냐? 아니요. 방어에 실패했고 근데 터지진 않았어요. 왜 안 터졌냐면 롱텀 캐피탈이 98년도 9월에 터지면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버렸어요. 롱텀 캐피탈 사건이 하도 커가지고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해버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미국이 금리가 인하해버리니까 지금 엔화도 연준이 금리 인하하면 그냥 다 해결됩니다. 엔화 문제도 98년도에는 그렇게 해결됐어요. 방어에는 실패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성공했지만 지금 성공한 거지, 짧게 성공한 거지, 155엔 정도 되면 또 방어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YCC를 그러면 포기하면 되는데 포기 못합니다. YCC가 무너져 버리면 지금 이제 YCC라는 게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해서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일본이 0.25에다 국채금리를 묶어두는 건데 지금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더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도 이걸 아예 이제 무너지거나 포기하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위험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좀 독특한 곳이에요. 그동안 3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나서 문제였던 곳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서 얘는 수출 기업들은 녹아나 있는 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신기한 얘기 드려볼까요? 니케이 225, 그러니까 일본의 대표 지수는 웬만한 나라 중에서 제일 건전한 상태입니다. 안 빠졌어요. 그게 좀 이상하죠. 예,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엔화가 잘 방어할 것 같다, 이제 해결된 것 같다, 그런 얘기 저 절대 못 드립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은 엔화 관련돼서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가기에는 아직 좀 남아 있어요. 예, 훨씬 더 많이 버틸 겁니다. 근데 이제 영국처럼 기본적으로 특별한 현상이 묻혀 있는 그 뭔가가 터질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PF가 터진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거는 예측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엔화는 저렇게 높아진 엔화를 방어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고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채가 높지만 250% 정도 돼요. 전 세계 1등입니다. GDP 대비. 근데도 지금까지 뭐 부도 위기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독특한 거죠. 이거는 이제 사실 옛날 같으면 엔저의 저주라 그래서 그러니까 엔고의 저주죠. 엔고의 저주라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돼서 그렇다 뭐 말이 많았는데 어찌됐든 독특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버틸 여력이 좀 있어 보이고요. 중국이 좀 문제인데 중국은 자체적으로 지금 경제 성장률도 지금 오늘 발표 났어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발표 났는데 3%일 것 같습니다. 올해 성장률 5.5, 택도 없는 소리고요. 3%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 있지만 아직은 방어할 여력이 좀 있습니다. 중국은 근데 뭐가 문제냐? 중국보다는 홍콩이 문제입니다. 오늘도 시간이 없어 말씀 못 드리면 홍콩은 어떤 제냐면 달러 패그제예요. 달러가 강해지면 달러가 올라가면 그걸 다 반영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부도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홍콩이 오히려 얼마 전에 홍콩 그 시장이 말했다가 주가 폭락하고 난리 났죠. 중국 주식 다 떨어지고. 그게 왜 그러냐. 지금 일촉즉발의 홍콩 상태거든요. 패그제 때문에. 달러하고 똑같이 맞춰줘야 홍콩이 금융 허브가 될 수 있거든요. 홍콩은 믿고 금융을 거래하는 이유가 있어요. 달러를 그대로 반영해 주기 때문에. 어디서 중국의 왜곡이 안 나타나도록. 그게 달러 패그제인데 홍콩이 가진. 지금 달러가 저렇게 비정상적으로 옛날에 121대랑 똑같아요. 사실 숫자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과다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반영하다가 디폴트 날 수 있는 거죠. 홍콩이 더 위험해 보입니다. 중국은 그런 면에서 중국, 일본 말씀드렸고 한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개인 부채 뭐 이런 거 많이 있지만은 전에보다는 여러 가지 지표 저희가 보는 지표로는 아직은 조금 더 남아 있어 보이죠. 계속 내년도에도 고금리를 계속 끌고 가고 뭐 이러면 이제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